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이야, 오늘 경기는 정말 초대박이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경기장에 없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극장 같은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 개막전 상대였던 브랜트포드를 홈으로 불러 3대2 대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8월 13일 양 팀은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는 브랜트포드가 경기 시작부터 지저분한 경기로 일관했기 때문에 매우 통쾌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늘 꿀잼이었던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과 대역전승에 신난 토트넘 현지 반응까지 전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형님 누님들 한번 눌러주고 가시죠. 양팀은 선발 라인업부터 굉장히 흥미를 끄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냈는데요. 최전방은 히샬송을 출격시켰습니다. 양측 윙어는 베르너와 클루셉스키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리그에서 정식으로 컴백하면서 공미 자리에 섰습니다. 메디슨의 가세로 토트넘 공격은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3선은 벤탄쿠르와 스킵이 출전했습니다. 포백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꼈습니다. 브랜트포드의 선발 라인업도 재밌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투톱의 무페이와 함께 아이반 토니를 출전시켰습니다. 토트넘의 관심을 받기도 했던 문제아 아이반 토니입니다. 토니가 얼만큼 영향력을 보여줄지가 브랜트포드에게는 핵심 전략이었는데요. 그런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아이반 토니는 일을 냈습니다. 전반 1분 만에 토트넘의 포로와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캡틴 손흥민 대신에 완장을 찬 로메로가 심판에게 다가가 중재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 5분에는 클루세스키에게 좋은 역습 찬스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베르너가 침투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클루세스키가 자발만 쓰는 게 문제였습니다. 왼발을 쓰기 위해 한 번 더 접다가 슈팅이나 패스 타이밍을 놓치고 브랜트포드 수비에게 볼이 끊겼습니다. 이건 클루세스키의 고질병이니 어쩔 수가 없네요. 전반 9분에는 메디슨의 박스 타격이 간만에 나왔습니다. 메디슨은 박스 앞에서 선수 한 명을 제치고 드리블을 해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수비에서 3명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아직 한창 좋았던 폼을 되찾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메디슨이었습니다. 오늘 브랜트포드는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전반 11분 날카로운 역습 한 방으로 골문을 열었죠. 하지만 이 득점이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가슴을 쓸어내리려는 순간 2분 뒤에는 브랜트포드가 득점을 성공시켰죠. 중원에서 우도기의 패스 미스를 차단한 브랜트포드는 빠른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침투하는 아이반 토니에게 연결했는데요. 아이반 토니는 박스 안까지 볼을 몰고 가 슈팅을 때렸으나 비카리오가 선방에 냈습니다. 그러나 선방에 낸 볼을 무페이가 주워 담으면서 1대0으로 브랜트포드가 달아났죠. 이건 비카리오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고도 다소 지저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득점 후에 브랜트포드의 무페이와 토니가 세레머니를 했는데요. 그들은 메디슨의 다트 세레머니를 따라하면서 심기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무페이는 득점 후 메디슨과 포옹을 했는데 무페이가 메디슨의 가슴을 세게 때려서 메디슨이 무페이의 뒷목을 잡아채는 장면도 있었죠. 오늘 브랜트포드의 플레이는 다소 지저분했습니다. 전반 24분에는 히샬송이 오랜만에 시원한 중거리 슈팅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살짝 골대 바깥으로 나갔죠. 히샬송은 무척이나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는 히샬송이 보여줘야 하는데 결정력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닌 요소라 참 어렵습니다. 25분에는 벤탄쿠르도 옌센과 신경전을 보이는 등 오늘 브랜트포드는 토트넘을 자극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33분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양팀이 신경전을 또 보여줬죠. 브랜트포드가 토트넘의 경고 카드를 유도하게 만들려는 작전인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절대 캡틴 소니가 돌아올 때까지 3루 도발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협적인 장면은 브랜트포드 쪽이 전반에 더 많았습니다. 36분 피녹의 백힐슛마저도 토트넘의 골문을 가를 뻔했죠. 41분에는 무페이가 또 지저분했습니다. 메디슨에 이어 클루세스키에게도 신경전을 걸면서 밀었습니다. 클루세스키도 화가 나서 밀었고 무페이는 넘어졌는데요. 결국 두 선수 모두 경고카드를 받았습니다. 44분에는 비카리오가 아이반 토니의 헤더슛까지 막아내면서 잘 버텨냈습니다. 문제는 브랜트포드가 역습만 노리기 위해서 투톱만 올려두고 모든 선수를 내려 앉혀놓고 버스 수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었고 결국 전반은 0대1로 마무리되었죠. 토트넘은 전반에만 무려 73%의 점유율과 슈팅 6개를 때리고도 득점을 넣지 못했습니다. 후반에는 엔지 감독이 브랜트포드의 밀집 수비를 뚫을 전술적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NG 감독이 라커룸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토트넘의 플레이가 갑자기 180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후반 시작과 동시에 브레넌 존슨과 호이비에르를 투입하고 스킥과 벤탄쿠르를 뺐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포드의 지저분한 축구를 복수하기 위한 토트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매디슨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47분 매디슨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우도기에게 패스했고 우도기는 우당탕 슈팅을 2번 이어가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전 부진을 씻어내는 시원한 골이었습니다. 숨쉴 틈은 토트넘에게 없었습니다. 바로 1분 후에 역전골을 브레넌 존슨이 터뜨렸습니다. 좌측에서 베르너가 완전히 수비를 벗겨내고 낮은 크로스 한 방을 날렸고 존슨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다트 세레머니로 전반전 무페이와 토니에게 복수했죠. 54분에도 토트넘 쪽에서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박스 안에서 우도기가 매디슨에게 볼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매디슨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나오자 히샬리송이 바로 주워 담았는데요. 히샬리송도 득점한 후 다트 세레머니를 보여주면서 브랜드포드에게 또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들떴을까요? 우도기가 또 패스 미스를 범했습니다. 66분 우도기의 백패스 미스가 앞에 있던 아이반 토니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아이반 토니는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시켰죠. 스코어는 3대2, 브랜드포드가 바짝 추격했습니다. 안 해도 될 실점을 우도기의 턴오버 2번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우도기가 한 골 만회하긴 했지만 아직 어린 선수라 집중력과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도 좋아하는 선수라 오늘 실패를 경험 삼아 발전하길 바랍니다. 후반 87분에는 매디슨이 다리에 쥐가 나면서 빠지고 드디어 드라구신이 리그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반더벤 로메로 드라구신 3백이 만들어지면서 전반전 잠그려 했던 브랜드포드에게 제대로 복수하는 NG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90분에는 베르너를 빼고 유망주 돈니까지 넣는 배짱을 보여줬죠. 오늘 한 개의 도움을 올리며 열심히 뛰었던 베르너는 토트넘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3대2로 브랜드포드를 대역전승으로 잡아냈습니다. 토트넘의 현지 팬들도 승리에 매우 기뻐했는데요. 간단한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히샬리송의 견제 플레이, 강력한 소유권, 엄청난 활동량과 득점력은 이번 시즌 그를 절대적인 레전드로 만들고 있다.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마지막 10분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는지. 베르너는 오늘 클래스 있었어. 맨 오브 더 매치에서 1마일 떨어져서 그래도 더 나은 게임 운영이 필요해. 히샬리송은 다시 한번 멋진 경기를 펼쳤다. 제대로 된 등번호 9번을 보여줬어. 이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군. 부상에서 돌아온 후 우리에게 큰 기여를 했어. 내가 본 것 중 최악의 심판 판정이었고 정말 끔찍했어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의 공백인 리그 경기임에도 선수들이 후반에 대역전승을 일궈냈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대역전승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